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에피소드 돌아오는 길엔 연출한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네, 돌아오는 길은 엄마 역할 김봉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돌아오는 길에 동원 역할로 출연한 곽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풍감에서 찬이 역할을 했던 김무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두 번째 에피소드 대풍감에서 오연우 역할을 맡았던 서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배우님들이 영화 안에서 캐릭터랑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죠? 마치 강민규 배우님은 무역회사 취직하신 것 같은 그런 복장으로 더 이상 이제 음악은 이제 미래가 없다. 이제 부모님 말씀 듣고 취직한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말끔한 지금 예, 복장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1년 전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뭐 저희한테 아주 그 감독님들은 또 창작의 고통이 있었지만 크고 작은 즐거움들을 줬었습니다. 근데 저도 막 다시 막 떠올리니까 그때 기획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물가물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한번 1년 전으로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서 관객분들에게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저희가 이게 이제 2020년, 2019년에 개봉을 했고 제작은 2018년에 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당시는 이제 단편 3편을 주제를 주고 제작을 이제 감독님들한테 의뢰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때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 영화를 만들자 그렇게 했었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 처음에 주제를 딱히 던져주셨던 건 아니었었고 저희 세 명의 감독들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거를 독립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그 키워드는 독립이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개봉할 때는 이 마케팅적으로 이제 제목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 처음에 제작 당시에는 잠시 쉬어가도 좋아라는 그 영화였는데요. 개봉 당시는 한낮의 피크닉으로 바꾸면서 뭔가 이제 일상의 어떤 변화 그리고 뭐 여행 뭐 이런 키워드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관객들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강동원 감독님은 이 당시에 이제 이 기획, 이 시나리오 구상을 가지고 있었었던 건가요? 뭐 시나리오 이제 그 단계가 한 어느 정도였고 저희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독립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대풍감과 그 내가 필요하면 전화에는 또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끌어나가셨는데 가족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주제를 삼으신 것은 어떤 배경이셨는지. 네, 이 영화 만들기 전에 제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 생각을 반영했던 작품은 제가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하고 둘이 여행을 가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후로 가족 극영화 혹은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었었는데 그래서 두 가족을 등장시키는 쪽으로 이야기를 좀 구상을 했었고 처음에 가져왔을 때 사실은 제 전작품이었던 당신도 수동치를 좋아하시나요를 보고 저를 이제 불러주신 거라서 어떤 제가 연인의 이야기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고 하셨었는데 뭐 저 당시 때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비단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념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을 많이 하던 때여가지고 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구상했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단편이고 저희가 되게 짧은 기간 안에 감독님들한테 이 작품을 완성하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나왔지만 여기는 이제 공간이 그래도 제한적인 어떤 그런 미니멀한 구조인 거고 대풍감의 경우에는 이제 인물들이 그 이제 최소의 인원으로 등장을 하죠. 그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도 그렇고. 근데 대풍감은 굉장히 그 로케이션이 어쨌든 서울이 아니라
그 섬이고 그리고 여러 로케이션 또 지역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버라이어티한 또 그런 느낌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하면은 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약간 조그만 곳에 갔다가 아주 먼 곳을 여행을 갔다가 다시 내가 필요하면 그 전화에서는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뭔가 이게 우연찮게 좀 앙상블들이 좀 감독님들이 잘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좀 그러니까 짜놓고 보니까 그런 옴니버스의 좀 매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캐릭터 그 역할 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나리오 좀 받고 어떻게 이 인물들을 좀 이해를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김궁순 배우님은 사실상 이 영화에서는 그 결과적으로 이제 배우님들이 굉장히 다 그 역할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4명의 역할들한테 좀 분배됐지만 처음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는 주인공이 굉장히 엄마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그런 시나리오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끌어나가야지 되나 좀 걱정도 좀 어떤 뭐 생각이 좀 들었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그 연기 현장에서 또 어떤 식으로 그 배우들과의 앙상블을 통해서 좀 변화해 나갔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대부분 저도 엄마지만 그 중심이 약간 엄마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혼자 끌어나가기보다는 모든 배우들이 다 함께 스태프들도 다 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각자 자리에서 감독님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 잡혀지는 그런 연기들을 되게 좋아하셨었고 그래서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또 권혜우 배우님과 그 부부로서 굉장히 이제 능청스럽게 이런 상황들을 연출을 하는 것이 굉장한 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합을 잘 맞추셨었는데요. 뭐 두 분이 뭐 평상시에 마치 그런 만담을 나눈 것처럼 굉장히 이제 찰떡처럼 잘 맞았는데요. 그런 호흡들을 사실 굉장히 단기간, 특히 단편 영화에서 맞춘다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그 부분들을 좀 돌파하셨는지. 제가 진짜 사실은 고백하는데 현장에서 권현 선배님 피해 다녔어요. 너무 웃기셔가지고. 그래서 선배님이 정말 무한하실 정도로 제가 갔다가 인사만 하고 피해 있고 그 촬영 중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실 잠깐만. 웃음들이 배우님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 그래도 사진 찍으시면 저는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쓰는 걸로. 감독님도 처음. 네, 그래도 배우님들은 벗어주시면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끄럽네요. 네, 그 장면에 야채 하나 씻어서 가지고 그때는 벌써 불 난리 치실 때부터 너무 제가 웃겼거든요. 정말 그 카메라 바퀴나 카메라에서나 너무 캐릭터가 똑같으셔서 그때부터 웃음을 참고 있다가 막 난리 치시고 야채 하나 씻어 그럴 때 제가 잠깐 웃었는데 그게 진짜 현실 웃음이었어요. 너무 재밌으셨고 너무 그것뿐만 아니라 재밌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 시나리오에서도 그 차 씬으로 들어오는 거고 아버지가 첫 대사였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첫 대사가 맞고요. 그 운을 먼저 이 가족들 사이에서 운을 먼저 띄우는 사람은 아버지이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람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서 뭐 대사 순서는 그랬는데 현장 얘기 잠깐 첨언을 하자면 진짜 근훈 선배님이 혜우 선배님을 좀 피하시더라고요. 차 씬도 그렇고 첫 씬 찍을 때부터 연기 집중이 안 되는. 그 현장에서 가장 웃을 많이 참은 사람들은 근훈 선배님하고 윤혜리 배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첫 장면을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차에서 사실 그 권혜영 배우님이 단편을 대학교 때 출연하시고 나서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작품이 거의 유일하시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뒤를 돌아봤는데 권혜영 배우님이 나오고 뭐 그 안에서 이제 막 그 가족 안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윤혜리 배우님이 막 웃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저랑 선배님하고 해리랑 이렇게 셋이서 웃음 찾기 되게 힘들었고, 해리는 윤혜 배우는 저한테 저 너무 웃음이 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른 아빠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냥 웃어라고 했고, 선배님은 웃음은 안 됐으니까 평소에 슛이 안 들어갈 때는 자꾸 두 분이서 다른 곳을 보시다가 이제 슛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 최소한의 대화를 나누시고 합을 맞추셨는데, 선배님들은 혹시 선배님들이라고 느낀 거는 제가 딱히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정도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셔서. 어쨌든 갈로디님 그 연기가 확실히 어떻게 극을 더 빛나게 하는지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강민규 배우님도 얘기 좀 들어보죠. 이 김도환 감독님과 첫 번째 작업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그냥 강민규 배우를 염두하고 쓴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 사실상 이제 그 기획 과정에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본인의 뭐 이제 가족에 대한 뭐 엄마랑 다큐멘터리도 했고, 사실 살짝 어떤 개인적인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걸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이게 감독의 뭔가 페르소나로 이렇게 제안을 받는 듯한 그 느낌? 뭐 예,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강동원 감독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번에 이제 강동원 감독 전작 중에 다큐멘터리 있어요. 가족이 같이 여행을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를 상영하면서 관객들 만나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상영하면은 이제 강동원 감독님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 가족들 사이에서 강동원 감독이 어떠한 포지션에 취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딱히 더 캐릭터에 억울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강동원을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약간 마치 재현 다큐 약간 그런 느낌. 그쵸. 네. 그리고 딱 극 중에서 윤혜리 배우가 맡았던 여동생과의 관계도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시면 너무나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또 이게 이제 연기자, 그러니까 본인을 통과하면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뭔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사실은 복사하듯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감독님도 뭐 어떤 혹시 다른 주문 같은 것들은 없었는지 뭐. 근데 강동원 감독님 작품을 하면 저는 항상 머리띠를 하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강동원 감독님 본인의 소품들을 이제 문신만 빼면은 이제 다 이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둘이 약간 좀 성격이 비슷한 점도 있어서. 네. 강동원 감독님이 이제 머리띠 많이 하고 다니셨었거든요. 여기 딱 자료화면 한번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조금 살아있는 좀 캐릭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들도 그 비슷한 형태를 구현이 됐었던 거죠? 뭐 사실 작업하면서 그런 걸 요구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옆 텐트 부부들도 실제로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성욱 배우님하고 김보혜 배우님도. 근데 일부러 그런 실제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찾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몰랐던 지점을 분명 그들은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해리도 윤혜 배우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강민규도 누군가의 아들이니까, 제가 굳이 저의 어떤 얘기들을 하지 않아도 비슷비슷한 말들이 돌아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족들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 캐릭터가 어떨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는 엄마로 자리 잡는다면 어떨 것 같다라는 식의 피드백들이 뭐 거진 제가 생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딱히 많이 요구드린다기보단 오히려 관객분들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포지션이 있다면 비슷한 걸 느끼게끔 만들려면 제 뭔가를 자꾸 뿌리는 것보단 많이 듣고 취합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저기 이제 김욱 배우님과 하덕준 배우님에게 이제 마이크 넘길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옴니버스가 살짝 연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를테면 광민규 배우 또래의 이제 어떤 그 청년들이 마치 울릉도에 여행 간 것 같은 그런 좀 받아주는 그런 깜짝이야. 아이고. 네,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그 감독님이 뭐 안 계시기는 하지만 그때 이제 어떻게 시나리오 제안 받으셨는지랑 그리고 촬영 로케이션 장소가 또 울릉도라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가는 과정 배를 타고 산을 넘어 예, 영동 고속도로를 지나 예, 한번 예, 생생하게 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풍감이라는 대본을 처음에 받기 전에 저는 그 김한라 감독님이랑 전 작품을 같이 했어서 뭐 제가 이 작품을 하겠다라는 마음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 대풍감에 나오는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서로 각자 다른 친구 3명이거든요. 성향도 가지고 있는 직업군도 각자 다른데 사실 그거에 대한 모티브 얼마나 차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제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여기 친구 맡은 캐릭터도 뭐 되게 부잣집 부자의 부연 뭐 아버지 회사 다니는 뭐 그런 친구인데 저 친구 저기 있거든요. 부럽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저는 이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뭐 이런 얘기 친구들끼리 얘기를 나누면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우기 씨 오디션 한번 보시죠. 그래가지고 오디션을 봐서 또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시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하려고 모였는데 진짜로 너무 셋이 각자 다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친구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다 너무 신기하고 그랬는데 참 이 울릉도라는 로케이션을 가는 길이 되게 고생스러웠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울릉도를 진짜 30분 앞에 두고 다시 돌아오고 막 그래서 그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서로 너무 다른 저희 3명의 배우와 또 감독님을 묶어줄 수 있는 게 그 고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고생이 있어서 또 저희들끼리의 그런 단기간에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케미와 또 관계들이 많이 보여졌던 것 같고요. 울릉도 가는 길은 우리 서벽준 울릉도는 그럼 두 분 다 처음이셨던 건가요? 저는 처음이었는데 저는 예전에 가족 여행 때문에 영화 촬영으로부터 3년 정도 전쯤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막 편지 막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1분 1초가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이게 때문에 사실 이게 영화가 그냥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찍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는 마치 그곳에 여행 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하는데 전혀 또 그렇지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찍으러 갔다 돌아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저희 이제 3편의 작품 중에 요 작품을 마지막에 찍었고 요 이제 대풍감을 찍을 때 즈음에가 추석 뭐 전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가을 태풍이 많이 오니까 태풍이 와서 굉장히 날씨가 좋다라고 이제 예보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촬영 일정이 이제 어그러지고 배를 못 타고 이제 망연자실 망망대해를 보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이제 회차가 늘어나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배우님들 일정도 다 어그러지고 그래서 참 김한라 감독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진짜 이걸 역경을 뚫고 끝까지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서덕준 배우님 제가 말을 끊어가지고요.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도 그 미장센의 영화제에서 제가 출연했던 작품이 상영이 되었었고 그 작품을 재밌게 봐주신 한 감독님께서 김한라 감독님께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캐릭터의 오디션을 이 친구도 한번 보면 어떻겠냐, 그 비슷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셔서 DMC로 오디션을 보러 갔었고요. 그다음에 또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오이어느 역할을 따냈고 쟁취해냈고요. 그 다음부터 김한라 감독님께서 먼저 뭐 욱 형도 그렇고 우기 형도 그렇고 지금 자리 없지만 류경수 형도 그렇고 이 두 명의 배우들과 함께 제일 먼저 이제 나누고자 했던 말들이 단기간에 우리가 얼른 좀 정말 한 10년지기 15년지기 된 친구처럼의 좀 그런 연기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각자 전사도 써보고 그 전사를 써온 것 중에 비교를 해보면서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사건으로 묶어서 뭐 이제 각자 공통의 이제 그 캐릭터들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이런 연결도 좀 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사실 정말 친한 친구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때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그 눈빛만으로 통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나 공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세 명이서 공유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대사의 막간들이나 뭐 퍼즐 같은 부분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애드립 같은 게 던져지고 그럼 그게 저희가 인지가 돼서 그걸 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두 형들이 그걸 리드해주면서 저도 막 애드립을 치고 반응하고 같이 해나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울릉도로 가는 길이 진짜 험난했던 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다 같이 타고 그때만 해도 약간 좀 흥분이 있었죠. 그래도 울릉도라는 좀 섬을 간다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는데 뭐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서 버스 타고 쭉 갔다가 이제 그렇게 배를 탔죠. 배를 타고 울릉도 형 말한 것처럼 저기 이제 섬이 보이는 그 와중에 다시 회항을 했고 그렇게 거의 한 버스와 그 배 안에서만 한 8, 9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서 특히 저는 좀 멀미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 줄 몰랐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화장실과 친근하게 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울릉도에 도착을 했었고요. 그 뒤부터는 뭐 저희가 쉴 틈이 없었기 때문에 숨고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로케이션들을 다니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촬영하고 쪽잠 자고 모든 스태프분들 그다음에 배우분들 감독님 모두 다 고생을 해주셨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기 이렇게 토했는데 다 색깔이 다르다. 이건 애드립인가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토했는데 색깔이 다 다른다. 그 대사를 석순 배우님이 하셨잖아요. 그 애드립이신가요 그러면? 약간 희미한데 이게 애드립이었다고 하면 좀 더 창의적이기 때문에 애드립이었던 네, 그런 걸로 감독님은 안 제가 한 것 계십니다. 같습니다. 네.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참 재밌는 게 이게 배우님들이 다 정말 막 이렇게 사실 뭐 아이돌 여기 이제 저기 그냥 인디 뮤지션이고 대기업 취직하신 분이시고 저분들은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제목이 대풍감 이러면 되게 뭔가 언밸런스하고 마치 그 제목은 그 게스트하우스의 사장님 친구분들하고 마치 어디 야외 물러가서 찍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대풍감이라는 제목이 좀 주는 이 젊은 굉장히 그 생생한 젊음을 가지고 있는 청춘들하고 언밸런스하면서도 뭔가 이제 좀 특이한 조합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한라 감독님이 어쨌든 동시대에 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좀 특별한 시선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여러 얘기를 해주셨고 이 영화는 보면 이들이 그냥 뭐 힘든데 여행을 갔다가 뭐 또 이제 이렇게 풍뎅이 이렇게 창문 열어주고 돌아왔다 이런 미니멀한 구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촬영을 잘했고요. 여기서 보면 화면 안에서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주인공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렇게 그냥 뭐 허투루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나오는 것에서 묻어나오는 정서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 이제 감독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강요를 제가 부탁했는데 그런 또 잡서를 좀 잠깐 얘기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그 관객분들의 이제 많은 카톡 응원과 질문을 받을 거고요.
제가 또 그 선물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호응을 바라고요. 여기 그 돌아오는 길에서는 뭐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예, 하이라이트 장면. 불나는 예, 장면. 아무래도 이제 불나는 장면인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영화 안에서 딱 그 도드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족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지 마치 그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영화가 이렇게 그 어떤 거슬러 온 근데 어쨌든 소동국의 절정의 그 장면들을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 예가 좀 궁금합니다. 이미지는 제일 처음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 텐트 씬이 맞고요. 너무나 놀라우시겠지만 그 더 랍스타라는 영화를 레퍼런스로 잡아서 저희 촬영 감독이 이거 보여줬고요. 굉장히 화를 냈었지만 제가 이 음악을 먼저 작곡했었거든요.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 음악을 랍스타에 붙여서 편집을 따로 해갖고 조 감독하고 촬영 감독한테 그 자꾸 세뇌를 시켜가지고 찍었었고 그 불나는 장면이 제가 다큐멘터리를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매체를 하나를 거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제 모습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좀 어머니랑 저랑 서로 그 언쟁을 하는 장면들이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랑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뭐 모든 가족분들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베이스로 잡고 있으면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더라도 사실 한 발짝 떨어져 보면은 저들은 가족이라는 게 그냥 뻔히 보이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그런 순간들을 포착해내고 싶었어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아무리 서로 치고받고 해도 사실 외부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외부에 다른 압력이 온다면은 이들은 일단은 생존을 위해서 힘을 합칠 것이고 그 모습이 너무 심각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 약간은 비소 혹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장면으로 만들고 싶었고 심각하거나 좀 여러 가지 사유를 동반하게 되는 건 영화가 끝난 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서 불나는 장면은 좀 유쾌한 소동 정도로만 보여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 불나는 장면은 뭐 약간 일부 CG도 있기는 하지만 CG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니 실제로 불을 내진 않았고요. 네. 그 특수효과 팀을 불러서 저희 촬영 감독하고 특수효과 팀하고 어떻게 하면은 위험하게 촬영을 안 하는데 불이 크게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이제 그럴 수 있는 앵글들과 액팅들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지만 불나는 씬만큼은 콘티를 따로 짠 건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더 랍스타에서 인간 사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만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뉘앙스만 전달을 한 상태로 찍은 거라 불을 실제로 텐트에 불을 붙인 건 그 CCTV 한 컷만 실제로 붙였고 나머지는 불을 실제로 붙이거나 한 건 없어요. 테이크는 그러면은 요 씨는 몇 번 배우님들 몇 번 찍으셨나요? 불 장면을. 그래도 이 불나는 테이크를 적게 찍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텐트를 태울 수 있는 여분의 텐트가 하나가 더 있었죠, 감독님 맞아요? 텐트는 4개를 가지고 총 4개였나요? 네, 그래서 이제 딱 한 개만 태웠습니다. 이것도 고속 촬영이었다 보니까 저는 고속 촬영이 실은 여기서 처음 해본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경험자이신 이제 권혜우 선배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고속 촬영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면 효과적으로 연기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그 상황에서 또 가족을 또 아낀다고 막 서로 불을 끈다고 하는 막 그런 액션들 만드는 장면이었는데 꽤 테이크를 갔었고 되게 재밌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또 모니터를 해보면서 와 정말
이렇게 모션을 크게 하면은 고속에선 재밌게 나오네요.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재밌게. 그 사면에서도 보면은 막그 엄마가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생수 한 통 하나 들고 있는데 엄마만 2개 들고 막 쌍권총처럼. 예, 그 액팅은 어떻게? 네. 예. 엄마니까 네. 뭐 남편이 죽일 듯이 믿고 아들이 한심하고 딸도 한심하고 어떤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몸으로 막아서는 게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막 얼굴 보니까 또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했더라고요. 거기서 네. 보면 강민규 배우님 되게 귀엽게 연기 되게 잘하셨잖아요. 예, 예, 잠시만요. 자취가지고 아이고 많이 예, 그 대풍감에서 그 바닷가 씬이 많잖아요. 마치 울릉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돈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들 정도인데 그 바다 이게 여기 힘든 그 액션 저기 뭐 디렉션이 많았죠. 막 계속 뛰고 막 바다에 막 빠지고 막 그런 게 많았었는데요. 네. 아, 바닷가 씬 같은 경우는 뭐 뛰는 거는 뛰는 건데 그 바닷가에는 진짜 디렉팅보다 생존이 우선이었거든요. 울릉도는 돌이 되게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또 그때 가을이어서 파도도 너무 셌고 춥고 감독님은 디렉팅을 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되게 예쁘게 찍어주셨더라고요, 드론으로. 그래서 되게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돌아오는 길에는 지금 여기 네, 지금 이게 어렵네요 이게 네, 어려워요. 여기 그 캠핑장 주차 장면에서 전봇대 이제 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굉장히 단조로운 한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 프레임을 분할하는 역할로 전봇대가 계속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2번이나 나온다라는 부분을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일부러 그렇게 화면을 반으로 가려고 그랬고요. 촬영 감독한테 요구를 많이 했던 건 한 화면 안에 인물들이 다 담기길 바란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 캠핑장에 그러니까 옆 텐트에 있는 부부들이 이들을 바라본다면 관객들이 이 사람들을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한 발자국 옆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인물들을 계속 한 화면 안에 담아두게 됐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편을 나눴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엄마 아들 같은 편, 어떨 때는 엄마 아빠 같은 편 이렇게 편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전봇대를 보고 그 주차장을 설정해 놓은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들이 고기 먹을 장소와 텐트 칠 장소를 설정을 해놨는데 그럼 이제 차를 댈 때가 거기였었고 차를 대고 난 다음에 앵글을 잡을 때 전봇대를 피해서 잡느냐 아니면 전봇대를 걸고 잡느냐에 대해서 촬영들이 물어봤을 때 이걸로 반을 가르려면 아마 이 가족들이 이 전봇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다 였었고 그 촬영이 제가 기억하기에 1회차 때인가? 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든지 수직적으로 뻗어난 게 있으면 앵간하고 다 반을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그 뒤에는 아빠랑 아들 담배 피는 씬, 또 전봇대 혹은 그 LED 간판 등 기둥인가 뭐 그런 거 가운데 갈라져 있고요. 나무가 또 반을 가르고 있고,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로케이션 장소 그 크레딧에 해솔 캠핑장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거기 또 어떻게 연천입니다. 구하셨는지. 연천이고요. 그 캠핑장을 좀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로케이션 구할 때 정말 여러 군데 캠핑장을 돌아다녔고 그 서울 근교에 좋은 캠핑장이 정말 많다라는 걸 알았고요. 연천 캠핑장 고른 건 저곳이 저 캠핑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좀 행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밑에 개울을 하나 끼고 있긴 한데 이들이 바라보는 쪽엔
산이 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원한 공간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캠핑장들 중에 계곡을 그러니까 물을 낀 곳이 있었고, 그리고 숲속에 있는 되게 프라이빗한 곳이 있었고, 그런 또는 잔디밭처럼 깔려가지고 되게 이렇게 그 광장 같은 캠핑장들이 있었는데, 저 캠핑장은 밑에는 흙바닥인데 이들이 그 나무 밑에 평상에다 앉아 있으면 바라볼 수 있는 게 숲이더라고요. 화면상에서 그게 앞에 꽉 막아놓은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연천 캠핑장 설정을 했고, 연천을 살면서 처음 가봤는데 탱크가 지나다니는 곳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이제 촬영 때 응원하느라고 마지막 날 갔었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북한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멀더라고요. 파주보다도 더 위쪽에 있었는데 여기 캠핑장 사장님도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캠핑이 그래도 되게 떠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가끔 연락 오세요. 또 놀러 오고. 예, 한번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진짜 북한 조금만 넘어가면 북한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 더 질문을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대풍감에는 세 분의 전사가 궁금하다. 예, 김욱 배우님의 전사. 그때 또 이렇게 서로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이 이제 서로 쓰게도 하시고 그래 또 본인이 얘기하신 것도 있고 그랬을 텐데요. 김욱 배우님, 서명준 배우님은 좀 설명이 됐지만 사실 여기 캐릭터들이 좋아서 한 명 한 명 그 다음 이야기들을 좀 해도 될 정도로 좀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찬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제가 처했었던 그 상황처럼 배우가 하고 싶고 배우가 너무 되고 싶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연기가 아니고 화류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친구예요. 접대하고 술 따르고 이렇게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얘가 가진 각자의 고통들을 얘기하잖아요. 각자 다른 고통들, 다른 고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고통이 크기가 얼마나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제일 아픈 거니까 모르겠지만 좀 관조적으로 다른 사람의 힘든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였고, 그렇게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고 감독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 고통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중간에서 너는 이래서 힘들구나, 너는 이래서 힘들구나라는 그렇게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 자기가 힘들게 돈 벌어서 친구 부모님한테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오연우 역할은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좀 속편한 친구, 속편한 걱정을 하고 속편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엄연히 직장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은 더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거울 수 있는 그런 고충들을 겪고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냥 단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헤어지고, 정말 이렇게 좀 물론 본인이야 진지하겠지만 좀 그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철이 아직도 안 된 좀 그런 진짜 천방지축인 친구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라 감독님께서도 제가 썼던 전사 중에 되게 본인은 진지한데 남들이 봤을 때 너무 가볍거나 좀 웃겨 보일 수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걸 좀 많이 차용을 해주셨던 게 있어요. 잠시만요. 근데 서벽준 배우 자체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좀 자기 되게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에 되게 신경 쓰고 막 울려 그러고 막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건데
속이 깊어가지고 원래 진지하게 배우님들의 받아들여요. 그런 캐릭터를 되게 잘 가져오신 것 같아요. 지금 유경수 배우님은 진짜 가면 막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급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계시거든요. 예,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제목은 어떻게 지었는지.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제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 제목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제목을 짧게 잘 못 짓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제목 되게 잘 짓는다고 잠깐 착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잘 못 짓는 편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던 영화였고요. 돌아오는 길엔 이전에는 사실은 엄마 역할이라고 소개했지만은 역중의 이름은 미경이었어요. 그래서 뭐였지? 미경 씨 예뻤단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날씨도 좋고 하늘도 예쁘더라. 뭐 이런 제목도 있었고, 그 제목들이 다 저희 조금 독에게 까이면서 하다가 해수 캠핑장이라는 제목까지 갔다가 그때 한번 크게 혼나고, 또 돌아오는 길엔 정도면 어떨까 이러고 했었는데, 제목의 의미는 사실 이게 어딘가를 가는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를 보는 중에는 사람들이 좀 웃으면서 볼 수 있고 영화 끝난 뒤에 뭔가를 사유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간 뒤에 저 가족들의 얘기가 사실 좀 더 궁금할 거고, 저게 어떤 변화의 한 과정 혹은 변화의 시작점에서 영화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들을 좀 더 사람들이 사유해 주길 바랐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저들이 갖고 있는 저 침묵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제목을 돌아오는 길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카톡방에 올려주신 내용들 많이 좀 녹이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 질문해 주셨던 분 중에 배우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배우로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배우로서 지금 이제 앞으로 또 계속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배우로서의 그런 어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예, 어떤 배우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각 제가 더 추가해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네, 연기를 잘 하는 배우가 되고 싶은 거는 당연하고요. 요즘에 그럼요. 네. 영감을 주는. 네.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오정세 배우분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맡은 캐릭터가 지적장애인인데, 이건 뭐 페이스북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그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셨을 때 정말 만나주셔서 같이 그 캐릭터에 나오는 그 인물 그대로 그분과 만나서 또 하루를 롯데월드인가 거기서 이렇게 또 하루를 지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배우의 할 일이 그게 꼭 할 일이 아니어도 그렇게 어느 한 사람에게 정말 좋은 영향과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그런 하루를 선물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너무 저도 같이 함께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배우가 되도록 늘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안 한 지 조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생각했었을 때가 그래도 현장에서 동료 배우들이 같이 하고 싶은 배우로 남는 게 저한테는 가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랑 배우가 다른 동료 배우나 이제 뭐 스태프들이나 이제 감독들한테도 이제 함께 하고 싶은 배우로 남는 게 네, 지금은 저의 소망입니다. 네. 저는 제가 영화를 보고 작품을 보는 이유도 그런 건데 보는 사람들한테 좀 위로가 되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저는 위안이 되고 저는 연기가 되게 이렇게 잘 사람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만져주잖아요, 작품이. 그래서 제가 한 작품 한 작품 하고 그 자취를 봤을 때 이 사람이 했던 작품들을 보면 되게 위로가 된다, 위안이 된다, 그런 작품들을 하고 싶고 또 그런 배우로서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뭔가 뭐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정의를 막 늘 생각하고 이렇게 좀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작품, 했던 작품들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오디션들을 보는 작품들의 그런 캐릭터들과 또 대사들만 여러 생각하는 것도 사실 많이 어려워했어서 근데 앞에서 선배님들께서 한 번 하나씩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다 사실 내포되어 있긴 했었거든요. 뭐라고 딱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도 되고 싶으면서 또 현장에서 사실은 저 동료와 함께 작업을 할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기고 자극을 받고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사실은 더 많은 역량을 끌어내서 할 수 있는데 좀 상대 배우들이 저를 봤을 때 그런 신뢰와 자극 혹은 그런 재밌는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욕심을 낼 수 있는 배우가 또 되고 싶기도 하고 충분히 지금 그런 배우. 또 마지막으로 국기 형이 말한 것처럼 관객분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배우 또 제 이렇게 필모그래피를 관심 있게 봐주셔서 이 친구의 단편의 시작 혹은 매체의 시작 상업의 시작은 이런 작품들이었구나 그걸 보면서 저 친구는 차근차근 그래도 차분차분 해나가고 있구나 라는 신뢰를 또 해주실 수 있는 필모를 남길 수 있는 또 배우도 되고 싶고 사실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참 그런 질문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너무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많은 것들을 포함한 복합적인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제 다 이렇게 도장 깨기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는 배우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작품도 있고 감독님도 있고 저희도 또 열심히 하니까 극장도 영화제도 열심히 하니까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오게 하는 역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들을 배우님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너무 감사하고 또 독립영화에 이제 다들 이제 큰 작품들도 많이 하시는데 독립영화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출연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동원 감독님 이제 근황과 지금 계획이나 이런 거 좀 듣고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황 요즘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이게 2018년도에 제작됐잖아요. 2019년도에 개봉이 됐죠. 2018년도에 좀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한 편씩은 꼭 찍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 개인적 목표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거를 한 해 걸르는 해로 정했었고 그래서 건너뛰었고요. 올해는 작년에 쉰 만큼 뭘 좀 더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써놨던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아마 원래 여름에 찍으려고 했다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겨울부터 다시 찍으려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뭘 한 번에 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편집도 꼭 한 번 하고 나면 다 둘러봤다가 다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웹드라마를 하나 연출한 게 있고요. 그게 9월달에 방송이 나간대요. 그걸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예, 뭐 그러고 있고 잠깐. 네, 그럼요. 네. 예, 제가 저기 연남동에 남국재견이라는 가게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게 저기 많이 놀러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6월달부터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영화도 상영하고 사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공간이었는데 저랑 김호 감독이랑 김연아 배우랑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으뜸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 열심히 작업도 하고 손님들 오시면은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러니까 와서 매출 좀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선물 2개 가지고 왔는데 그 마지막에 배우님들한테 어떤 배우가 됐으면 좋겠는지 그 질문해 주신 분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아니 좀 그런가? 그러면 그때 나가시면서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질문해 주신 분 제가 그 대풍감 바다씬 비하인드 에피소드 그거 질문해 주신 분도 나가면서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2개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극장에 또 놀러와 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